개수는 무토로 맞거나 목을 키우거나 금을 키우거나 임수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구태여 임수와 개수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임수와 다른 점만 나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화를 보면은 먼저 개수는 고갈이 됩니다. 습기가 방출이 되어서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수가 고갈되어서 목이 마르면은 먼저 수를 보강을 해서 목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벽갑을 했어요. 벽갑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그리고 토가 마르면은 또 다른 용도로 계량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개수가 말라서 이렇게 목이 죽게 되면은 되거나 땅에 이제 이렇게 토조가 되게 되면은 그 이제 목을 다시 살리려고 막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이 마르면은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고, 토가 마르면은 용도 개발해서 농사 짓는 땅을 산업지라든가 공장 용도 다른 용도로다가 땅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이렇게 정화를 보면은 이렇게 고갈이 되고요. 그렇죠? 고갈이 되고 이렇게 고갈이 되어서 수가 고갈이 되어서 목이 마르면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고, 토가 또 마르면 개간을 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서 팔아먹는다거나 상업지나 산업 용도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목을 많이 보면은 개수가 고갈이 되죠. 이게 이제 임수하고 다른 점인데, 임수는 목이 많아도 이런 일이 없는데 개수는 목이 많으면은 개수는 고갈이 되게 돼 있어요. 이때는 금으로다가 절지를 하든지 아니면 금으로다가 수원을 하든지 선택을 해요. 그러면 금으로다가 이렇게 목을 절지를 할지 벽갑을 할지,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것은 온나는 계절이 오거나 온나는 병화가 있으면 수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을 많이 먹지 못하도록 절지를 해줘야 돼요. 이 말은, 절지를 한다는 이 말은 구조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실용성과 비실용성으로 나누어서 비실용적인 것을 없애서 줄여서 실용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세요. 이렇게 절지를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편집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방만한 부서를 줄여서 이렇게 실용화 시킨다거나, 이런 구조조정, 이렇게 방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잔소리를 해서 고치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감시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절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수가 또 토가 지나치게 높으면,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는 지상으로 토가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하로 깊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토가 아니고 기토를 기준으로 해서 땅속 깊이 물이 들어가서 고갈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이 개수를 먹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게 돼요. 이렇게 온난한 기운이라는 병화가 있거나, 그렇죠? 또 온난한 계절이라고 하는 춘하가 오면 소토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개수가 이렇게 고갈이 되거나 개수가 이렇게 수갈이 됐을 때는 결과를 내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안타까운 사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찬바람이 이렇게 막 불거나, 그렇죠? 온나는 기운이 없거나, 이렇게 수동절 운이 오면은 벽갑을 해야죠. 벽갑을. 그렇죠? 이렇게 벽갑을 한다는 얘기는 땅과 나무를 동시에 쓴다는 얘기세요. 이런 경우에는 직업이 둘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개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많으면은 범람을 할 수가 있어요. 임수만 범람하는 게 아니고 개수도 산과 들을 넘어서 범람을 해요. 개수가 지나치게 습한 경우, 이런 경우는 초목이 크게 자라지 못하니까 개수가 초목을 비덮은 것과 같아요. 마치 초목이 물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죠. 이거는 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초목이 너무 작아서 홍수가 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사람에게 통변을 하니까 정신적, 사상적 어떤 장애에 의한 자기 능력이 고갈된 거예요. 이거는 목이 고갈된 거예요. 수가 많아서. 또 이렇게 개수가 지나치게 습하고 목이 전혀 없으면, 이때는 개수가 안개가 되는 거예요. 목이 없으니까 개수는 안개가 되어서 산을 넘는다는 뜻이죠. 토를 넘는 것이니까 이때는 땅을 쓰지 못하게 돼요. 땅을 못 쓴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어떤 재산권 침해,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정착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 건강이 안 좋고 재산이 없어지고 정착을 못해서 방랑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개수가 많아서 목이 없어서, 개수가 많은데 목이 없어서 안개가 되어서 토를 넘어다닐 때 토가 이렇게 땅을 쓰지 못하는 현상일 때 사람에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습지에 한번 가보면은 물보다가 높은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옆으로만 계속 크거든요. 나무들이 수중식물이라고 해도 되지만, 어쨌든 습한 사주들은 보면은 초목을 키우면은, 저 습한 사주가 초목을 키우면은 제발 좀 키가 큰 나무를 좀 키워야 되는데, 이 말은 제발 좀 높은 사람들 좀 알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손이 옆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어떤 사람들만 알고 다녀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잘 나오는 사람들 있죠. 언년이, 끝순이, 이런 사람들만 알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술집에 가면 웨이터가 손 위에 쟁반을 옆으로 들고 막 이렇게 다니듯이 이런 사람들하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 지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지식이 고갈되거나 혹은 지식이 넘치거나 정보가 넘치거나 이런 것 말고, 그렇죠? 내 마음이 넘치게 되면 개수가 안개가 된 것이죠.
그렇죠? 이는 내 마음의 홍수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재지변보다가 더 무섭다 생각하셔야 돼요. 바다에서 홍수가 나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는 것은 이렇게 시멘트로다가 방파제를 만들고 보수를 하면 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렇죠? 마음의 홍수가 나는 것은 방파제로 고칠 수가 없어요. 괴수가 홍수가 난다는 것은 마음에서 홍수가 나는 걸 말하는 거죠. 방파제가 안 되니까 의처증이 생기고 우부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로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괴수가 산을 넘어갔다라는 의미는 자기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고강한 사람들이세요. 고강하다라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고강한 게 아니라 상당히 자기주관적으로, 자기주관적인 사고로다가 고강한 사람들이죠. 괴수도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안개에 의해서 홍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괴수의 홍수에 의해서 목을 못 쓰는 경우, 그리고 토를 못 쓰는 경우, 두 가지를 예를 들어봤고요. 또 이제 괴수가 만약에 금한순행이 되면, 금한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겨울에 괴수가 꽁꽁 얼어붙으면 마치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과 같은 것이에요. 환영이나 환상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초목이나 토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환상만 있는 것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괴수가 꽁꽁 얼어 있으니까 초목을 키울 수도 없고 토에다가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꽁꽁 얼은 괴수를 정화로다가 녹인다면은 환상이 깨어지고, 그렇죠? 환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병화로다가 녹이게 되면 픽션이 되어서, 그렇죠? 작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화로다가 괴수를 녹이면은 못 쓰게 되죠. 어차피 목과 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화로다가 괴수를 녹이면 더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차라리 환영에 걸려서 행복한데, 그렇죠? 환상을 보면서 즐거워하니까 행복한데 정화에 의해 갖고 깨어지면은 우울증이 돼요. 이거를 병화로 녹이게 되면 그 환상을, 그렇죠? 이렇게 작품으로 낼 수가 있죠. 작품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가 있어요. 괴수는 이렇게 커다란 지식, 지혜 이런 것보다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수와 좀 대비되는 거예요. 임수와 대비되는 이렇게 커다란 지식이 아니고 선진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집중적 지혜예요. 집중적 지식이세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지식을 얘기해요. 계급을 지향한다거나 이런 임수와는 좀 다르죠. 약간 알차고 좀 집중적이고 옹골찬 이러한 능력을 괴수에 비유하죠. 대개 또 괴수를 시냇물에다가 비교를 하는데, 천간으로는 비, 그죠? 또는 이슬이라고 하죠. 물론 괴수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이렇게 땅에서 흐르는 시냇물, 계곡에서 흐르는 물, 뭐 그렇죠? 그리고 지하수, 자수는 지하수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지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여기는 온도뿐만 아니고
습도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주관하는 것은 이제 다시 병화가 있어야 쓰임새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습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습도가 지나치면은 지식이 불쾌감으로 가고, 그렇죠? 지식이 어떻게 막 이게 어떻게 돼요? 짜증으로 가요. 지혜가 짜증으로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불쾌감과 짜증이 이렇게 많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습으로 돼서 지나치게 좀 많으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불만을 토로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 불만을 무슨 말을 하면 일단은 불만부터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이것도 개수의 역할이죠. 우리가 물을 공부를 할 때, 수를 공부를 할 때 물은 흐르거나 이동을 하거나, 그렇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흐르거나 이동을 해야 습도가 사라지는데, 그 습도를 흐르거나 물을 흐르거나 이동을 시키는 것은 결국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불어서 밀어서 이동시키거나, 그렇죠? 혹은 이렇게 또 우물로서, 그렇죠? 금으로서 밀어서 물을 이동시키거나 흘러서 이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금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수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다가 비교를 하지 않는 금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개수를 하니까 수온이 있어야, 금이라고 하는 수온이 있어야 습도가 조절이 되고, 그렇죠? 습도가 조절이 되어야만이 평범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금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때 경금이 주관을 하면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막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석지변으로 막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금이 수온을 주관하면 속도가 좀 느리죠. 너무 느려도 안 좋고 너무 빨라도 안 좋아요. 그래서 대개 습도 조절은 춘절에 많이 하고요. 온도 조절은 춘하, 추동, 사계절에 걸쳐서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사계절이 모두 온난해야 되거든요. 여름인데 여름에도 온난해야 되나요?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도 온난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가을에도 따뜻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체온이 36.5도죠. 36.5도에 맞춰져 있어서 최소한의 온도가 14도는 넘어가야만이 우리 인간들이 활동을 해요. 그뿐만 아니고 동식물도 활동이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차가우면 활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화가 이렇게 온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첫째로 여기는 거죠.